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협위원장 교체란 청전백력 같은 소식을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제게 안겨줬습니다.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당내 인사들과 함께 이런 부당한 처사를 원인 무효시키는 싸움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그런 글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만 잘랐습니다. 부정선거는 논의를 하더라도 지난 총선에서 2.3%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사람을 탈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인천의 다른 곳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퇴하라. 이것이 또 다른 글로서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글입니다. 신소관계를 떠나서 이번 일의 옳고 그름을 또 그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를 취재하면서 그래도 이 나라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참 부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엉터리 표를 집어넣고 기계로 승부를 조작하는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행사처벌을 무릅쓰고서 서약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이 1천여 명이 넘게 되고 내부 고발자가 속출하게 되고 당론에 관계없이 하원 의원들이 앞을 다투어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이의제기, 오브젝션을 신청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을 저는 방송에 소개하면서 방송 준비를 또 준비하는 것도 고됐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점에서 정말 미국의 하원 의원들의 활동은 참으로 귀감이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내놓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과거의 미래통합당 현직 의원들 가운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정선거 없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쯤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모위원은 지금도 줄기차게 주장하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11월 3일 날 미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힘차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있으면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보면 한국의 부정선거와 미국의 부정선거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아주 비슷한 방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고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지적으로는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까막눈이든 아니면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내놓고 거론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도 가능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놓고 반대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나마 원외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눈을 감아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을 당협위원장에 그냥 꼭 그렇게 끌어내려야 되겠느냐 이야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더라 눈을 감아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다든지 양심을 가진 국민의힘의 현직 국회의원들이라면 고생하는 민경욱 의원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 양반이 대신해서 해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다운 처신이자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동정이라든지 긍휼함이 없이 그냥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옳은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따져보고 가능한 옳은 길을 가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내린 그런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런 결정에 브레이크를 전혀 걸 수 없는 그런 국민의 힘이란 그런 야당의 구조 자체도 정말 잘못된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올해 연세가 80세입니다. 1940년생입니다. 그 사람을 내보야 되냐는 정도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야당 의원이 들만 숱하게 많고 그런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놓은 한국의 보수정당의 모습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황교안 전 대표나 지금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씨나 다 한심하기는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씨는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보수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이후로 계속해서 일종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방식을 지향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민정당 출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익이 있는 곳이 항상 나래를 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하고 뭘 그렇게 사과할 게 많은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사과하는데 아주 익숙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학자로서 잊을 수 없는 것은 한국 헌법에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리하게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김종인 씨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등장해도 1등 공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중차대한 시점에 그런 무철학의 노인네가 한국의 야당의 수장으로 앉아서 정권을 휘두른 것을 보면은 앞으로 한국이 확실하게 내려앉아도 할 말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당은 여당이라고 치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월 정도가 돼가는 시점에서 여당은 하고 싶은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4.15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 입 하나 뻥긋하지 못한 그런 국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여당이 독주하고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역사는 그가 야당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거의 극적으로 파멸시키는 데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아마 기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야당의 몰골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야당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들 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기에게 연연하지 말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틀린 것이 무엇인가 그 점을 좀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미국의 하원 의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대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자신의 모토를 proudly serving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자랑스럽게 봉사한다. 정말 지금 이 땅에서 권력을 지는 것, 공직에 앉는 것에서 소위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제 이익 찾기에 그냥 골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이미 몰락으로 들어간 나라를 바닥까지 아마 끌어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이에 좀 걸맞게 현명함과 지혜와 아량과 관대함과 분별력을 가지기를 권고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